안녕하십니까. 인하대학 경영대학 명예교수 이경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파워순환 패러다임과 완전기능경제 두 번째 주제인 파워와 경제발전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주로 공부할 내용은 파워와 경제 주체들의 사회 통합 모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것 같이 지금까지 경제 발전에서 보면은 신고전주의와 제도주의와 문화적 접근에서 보게 되면은 신고전주의의 자유경쟁시장이나 제도주의의 제도나 문화적 접근에서 문화는 모두 일종의 파워에 속한다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파워의 의미가 무엇인지 먼저 다시 한번 살펴볼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파워를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물리학에서는 보면은 파워는 특정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회과학에서 파워는 바로 무의식적이나 의식적으로 타인의 생각과 행동을 자신이 의도한 대로 변화시키기 위한 능력이나 프로세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파워는 바로 목적 달성 수단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실제에 있어서 자신의 생존이나 목적 달성을 위해 가장 합리적인 파워를 창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들이 목적 달성하기 위한 수단은 모두 파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로서 아버지는 사랑으로 가족을 돌보고자 합니다. 바로 사랑은 아버지의 파워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기업은 제품을 통해 이익 목적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기업이 생산한 그 제품은 기업의 파워가 될 것이고, 정부는 정책을 통해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정부의 정책은 바로 정부의 파워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파워는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이나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목적 달성의 수단 모두 파워에 속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파워는 바로 어떤 유형이 있겠습니까? 파워 유형은 우리가 크게 나눠보면은 비가시적과 가시적과 경제적 파워 세 가지 파워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비가시적 파워는 무형의 자원을 기반 형성된 파워입니다. 예를 보면 도덕, 윤리, 사랑, 욕구, 정서, 친절, 사상, 전통, 문화 등은 바로 보이지 않는 그 무형적 자원입니다. 이러한 무형적 자원을 통해서 사람의 행동을 유발합니다. 이것이 바로 비가시적 파워입니다. 그런 이러한 비가시적 파워는 대개의 경우 보면 자발적 행동을 만들어낸다 하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가시적 파워는 유형적 자원을 기반 형성된 파워입니다. 예를 보면 제도나 법률 등의 바로 유형적 자원입니다. 제도나 법률을 기반해서 파워를 만들어낸 것은 바로 가시적 파워가 되며, 이 가시적 파워는 의도적이거나 강제적으로 행동을 만들어낸다 하는 것입니다. 이 경제적 파워는 경제적 자원을 기반 형성된 그런 파워입니다. 예를 보면 기술이나 재화 같은 이 경제적 자원은 바로 경제적 파워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제적 파워는 인간에게 경제적 행동을 만들어냅니다. 이 경제적 행동은 무엇이냐? 바로 경제적 행동은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그런 행동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제 주체들은 바로 자신의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파워를 만들어냅니다. 따라서 경제적 주체들은 바로 자신의 경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때로는 비가시적 또는 가시적 및 경제적 파워를 창출하고, 대부분의 이런 경제 주체들은 이러한 파워들 중에서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파워를 창출한다 하는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비가시적과 가시적 파워를 함께 창출할 수도 있고, 또는 가시적 파워나 경제적 파워 모두 함께 결합해서 창출할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파워는 바로 경제 시스템을 형성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페테르스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파워는 자원과 통제에서부터 생산 분배에 이르는 모든 경제 시스템에 침투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피스케이 이해할 것 같으면 주의의 파워의 효과적인 작용으로 고대 로마나 그리스 또는 현대 서구를 발전시켰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인본주의, 과학적 합리주의, 표상주의 및 자본주의 역사적 국면을 기반으로 세계를 지배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주의도 바로 일종의 파워입니다. 왜? 주의라는 것은 사람의 생각이나 행동을 바로 주의가 의도한 대로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다카타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경제 발전은 파워에 대한 욕망에서 비롯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문가는
자본의 무한 정책을 추구하겠고 노동자는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파워에 기초하여 계속적으로 임금을 요구하는 지배적 태도가 오늘날 유럽 경제를 이루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파워는 재화의 수요와 공급의 태도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또한 가격은 바로 사회적 파워, 즉 사회적 권력의 경제적 표현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따져보면 가격이 바로 수요와 공급에서 결정되는 건 아닙니다. 공급이 많더라도 어떤 독점적 기업이 공급을 중단시키게 되면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격은 바로 사회적 권력의 경제적 표현이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경제에서 중요한 것은 사회 시스템이 우리 행동과 시스템 재설계를 위한 노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해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국가 경쟁력이나 국가의 경제 발전은 경제 주체들이 창출한 파워의 긍정적인 작용의 결과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것 같이 경쟁력은 파워 작용의 긍정적인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국가 경쟁력 또는 경제 발전은 바로 경제 주체들이 창출한 파워의 긍정적인 결과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파워를 관점에서 봤을 때 바로 우리 사회는 좀 전에 설명드린 것 같이 세 가지 파워, 즉 경제적 파워와 가시적 파워와 비가시적 파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제적, 가시적, 비가시적 파워의 내에서 정부, 기업, 노동자, 투자자, 소비자 등과 같은 경제 주체들이 경제 활동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회는 실제에서 모두가 파워 공간이라고 설명합니다. 예를 보게 되면은 벨레에 의하면은 파워의 몇 가지 법칙은 파워를 불가피하게 인간 조직의 어떤 진공도 채운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의미냐면은 인간이 가진 어떤 조직, 어떤 사회도 바로 파워로 구성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파워는 바로 좀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경제적 파워, 가시적 파워, 비가시적 파워로 구성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제 시스템은 사회적 파워, 즉 경제적, 비가시적, 가시적 및 정부, 기업, 노동자, 투자자, 소비자 등의 경제 주체로 구성된다 하는 것입니다. 국가 경제 발전은 이와 같은 세 가지의 사회적 파워와 경제 주체의 상호작용 속에서 국가 경제가 성장하고 또는 발전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국가 경쟁력이나 그 경제적 성공은 바로 경제 주체들의 경제적 행동의 사회 동학에 의존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회 동학은 뭐냐? 바로 경제 주체들과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이런 세 가지 파워의 상호작용을 우리가 사회 동학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 동학이 긍정적인 작용할 때 바로 그 국가 경제는 성공한다 하는 것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림 2-1에 의할 것 같으면 경제 주체의 사회 동학모에서 경제 주체들, 즉 개인, 집단, 조직 등은 바로 파워 변환의 주체이면서 객체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파워 변환은 파워를 창출하고 파워를 결합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말합니다. 경제 주체들이 파워를 창출한다, 즉 재화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그 재화를 창출하고 파워의 결합, 파워 결합은 바로 파워의 교환, 즉 재화의 교환을 의미합니다. 파워의 창출과 파워의 교환, 재화의 창출과 재화의 교환이 원활하게 능력적으로 이루어질 때 바로 국가 경제는 성공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파워의 경제적 사회 동학 모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해보면은 그림 2-1에서 보게 되면은 경제 주체의 사회 동학 모형은 바로 경제 발전에 대한 신고전주의와 제도주의와 문화적 접근을 포함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신고전주의의 자유경쟁시장의 메커니즘은 바로 사회를 구성한 비가시적 파워에 속한다 하는 것입니다. 제도주의에 대한 제도는 뭐냐면은 제도는 바로 가시적 파워에 속하는 것입니다. 또한 문화적 접근에서 문화는 어디에 있느냐? 바로 비가시적 파워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경제 주체 사회 동학 모형은 우리가 지금까지 설명했던 신고전주의 접근과 제도주의 접근과 문화적 접근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경제학자들이 바로 이 경제 발전은 바로 파워의 관계 속에서 경제가 발전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보겠습니다.
보게 되면은 이끄면은 사회는 정치적, 사회적 및 경제적 시장으로 구성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시장에서는 권한과 합법성이, 사회적 시장에서는 지위가, 경제적 시장에서는 상품과 서비스가 교환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장에 참가한 자들은 다른 시장에서 교환관계를 변경하거나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의 자원을 기반으로 파워를 창출한다 하는 것입니다. 또 러셀이 이야기할 것 같으면 경제학은 파워 요소를 간과하고 있으므로 오늘날 경제 실상을 파악하기는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영의 이야기할 것 같으면 모든 경제 이론은 명시적이든 또는 묵시적이든 간에 파워에 대한 특정의 견해를 채용하고 있으며 경제 이론에서 파워에 대한 인식과 논의는 다른 경제 이론과 기존 이론들의 결론을 생성하는 방법을 보다 잘 이해하게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은 국가 경제 발전은 바로 파워의 관점에서 논의될 때 우리가 제대로 된 실상을 파악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게 되면은 경제 주체의 사회 동환구역, 즉 국가 경제는 바로 경제적 파워, 가시적 파워, 비가시적 파워와 정부, 기업, 노동자, 투자자, 소비자 등의 경제 주체로 구성된 사회 동학의 관점에서 논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설명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경제 주체의 사회 동학구역은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설명했던 신고전주의 자유 경쟁 시장과 제도주의적 접근과 문화적 접근의 경제 일환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제 주체 사회 동학 모형에서 경제 주체들이 가지는 긍정적 사회 동학은 바로 국가 경쟁력이나 경제 발전의 원천으로 작용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우리가 국가 경제를 어떤 관점에서 어떤 프레임에서 우리가 연구해야 될까 하는 것에 대한 방향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방향이 바로 우리가 국가 경제 발전은 바로 경제적, 가시적, 비가시적 파워와 그리고 정부, 기업, 노동자, 투자자 및 소비자로 구성된 경제 주체들 간의 사회 동학의 관점에서 경제 문제를 논의한다 할 때 바람직하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와 같은 접근은 우리가 지금까지 설명했던 신고전주의 접근과 제도주의 접근과 문화적을 모두 포함한다 하는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런 파워가 가진 속성과 파워와 경제 주체의 경제적 행동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참석해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오늘 이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